Ghostbusters. Yes, we're back. 나홀로 집에, 러브 액츄얼리, 다이하드, 엘프, 폴라엑스프레스, 로맨틱 홀리데이,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악몽, 3주 4분 갈기죠, 잭프로스트, 브린치, 배트맨. 심지어 해리포터까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기 좋은 영화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떠오르진 않는데요. 그래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급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작년 할로윈쯤에 다뤘던 고스트버스터즈 1편에 이어 연말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에 딱 어울리는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2편 속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고스트버스터즈 2편은 3,700만 달러의 제작비로 2억 1,5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3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1989년 글로벌 흥행순위 9위를 기록했습니다. 결코 나쁜 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디아나 존스부터 배트맨, 백투더퓨처 등 같은 해에 개봉한 여러 블록버스터 영화들에 묻히면서 1편에 못 미치는 아쉬운 흥행 성적으로 3편 제작이 보류되기까지 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55%, 메타크리틱 56점, IMDb 6.6으로 전작이 흥행과 평가 모두 대성공을 거두면서 기대가 너무 컸는지 반복적인 스토리와 딱히 발전이 없는 연출, 그리고 1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깨알같은 개그 요소들이 줄어들면서 아쉬움을 표한 관객들도 많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말에 사람들이 힘을 합쳐 귀신을 때려잡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따뜻한 플롯 덕분인지 시리즈 팬들 사이에서만큼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번쯤 꺼내보는 작품으로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영화입니다. 특히 이 영화를 보는 정확한 시간이 따로 있는데 이건 영상 마지막 비하인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는 1편에서 고저를 퇴치하고 5년이 지난 뒤 서서히 잊혀져가는 고스트버스터즈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 시작하는데요. 윈스턴과 레이가 아이들 생일 파티에서 굴욕을 당하는 장면에서 한 아이가 와서 아빠가 아저씨들은 사기꾼이라며 까는데 이 아이는 고스트버스터즈 1편과 2편의 감독인 아이반 라이트만의 아들 제이슨 라이트만입니다. 제이슨은 아빠의 뒤를 이어 무려 30년이 넘게 보류된 3편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의 감독을 맡아 시리즈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아빠와 아들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재밌는 디테일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편에서 슬라임이 도시 곳곳에 나타나 유령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때 한 극장에서 캐니벌 걸즈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3편에서 피비와 팟캐스트의 첫 만남 속에서도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캐니벌 걸즈는 1973년에 실제로 개봉한 영화로 감독은 다름 아닌 아이반 라이트만의 초기 연출작 중 하나입니다. 영화 속 첫 번째 오게티로 고스트버스터즈 하면 빠질 수 없는 아이코닉한 자동차는 바로 엑토모빌인데요. 1편에서는 번호판에 적힌 명칭을 따라 엑토1으로 잘 알려져 있고 2편에서는 살짝 업그레이드 되면서 엑토1A라는 번호판을 달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초기 각본에는 엑토1A가 아닌 그냥 엑토2로 등장시킬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극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초기 설정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피터 뱅크먼과 데이나가 데이트를 하는 장면에서 나머지 멤버들이 엑토모빌을 타고 뱅크먼을 쫓아오는데 유독 이 장면에서만 차량에 엑토2로 적혀있는 설정 오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관련 오게티 하나 더 지적하자면 극중에서 번호판이 보이는 모든 장면 속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맨 왼쪽에 있는데 영화 후반 고스트버스터즈가 번호판을 쳐다보는 클로즈업 장면에서만 자유의 여신상이 엑토와 1A 사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엑토가 아닌 자유의 여신상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위해 따로 제작된 번호판으로 보입니다. 번호판 관련 놓치기 쉬운 디테일도 하나 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뉴욕 시장의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히조너라는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히조너는 히스 어너를 유머스럽게 표현한 단어로 존경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미국에선 전통적으로 시장을 부를 때 앞에 붙이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걸 유머스럽게 바꾼 히조너는 영화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80년대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의 시장을 가벼운 뉘앙스로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고스트버스터즈를 그만두고 엉터리 심령 TV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하던 피터는 심령학자 밀튼과 인터뷰를 하는 초반 장면에서 놓치기 쉬운 디테일도 있습니다. 밀튼은 인터뷰 중 세계 종말이 올해 연말에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데요. I predict that the world will end at the stroke of midnight on New Year's Eve. This year? This is not just some money-making scheme. 이 예언은 관객들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질 만한 스포일러급 복선입니다. 왜냐면 세계를 지배하려던 비고가 오스카의 몸속으로 들어가려던 날이 바로 밀튼의 예언대로 12월 31일이었고 고스트버스터즈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밀튼의 예언이 실현될 뻔한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밀튼의 장면이 1시간 전이라서 놓치기 쉬운 디테일이지만 결국 피터가 생각하는 것처럼 밀튼은 단순히 책을 팔기 위해 출연한 엉터리 심령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데이나의 아들 오스카가 타고 있던 유모차가 혼자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때 데이나는 뱅크먼에 대해 묻자 이곤은 모른다며 데이나의 몸을 스캔하는 다소 뜬금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Has he ever mentioned me? No.
사실 디테일이라고 하기엔 좀 뻔하지만 이후 뱅크먼은 데이나에게 관심이 없기는커녕 거의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즉 감정 연구를 진행 중이었던 이고는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뒤 일부러 데이나를 빡치게 만든 겁니다. 더불어 기계에서 소리가 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Oh, good. 데이나를 스캔할 때도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No. Well, we didn't part. 슬라임과 연결된 비고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고의 초상화 사진을 스펙트럴 애널라이저를 이용해 초자연적인 흔적이 남아있는지 스캔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Why don't I run this wider shot through the spectroanalyzer? Good, I'll try turning up the Rankins. 자세히 보면 초상화가 스캐너의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곤이 스캐너 반대편에서 초상화를 꺼냅니다. 어쨌든 초상화를 단서로 슬라임의 원인을 파악한 고스트버스터즈는 50년간 폐쇄된 지하철 통로로 향하게 됐는데요. 이때 참수되어 말뚝에 꽂힌 머리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 윈스턴의 헬멧을 자세히 보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쓰고 있습니다. 데이나와 오스카를 위협하는 슬라임 때문에 데이나는 잠시 뱅크먼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뱅크먼은 이 기회를 틈타 뉴욕 한복판에서 미친듯이 놀자며 데이트를 제안합니다. And get crazy with me on the streets of Manhattan tonight. Let's go. This is 이때 데이나의 포즈와 수건을 두른 모습까지 얼핏 자유의 여신상을 연상케 하는데요. 더불어 주변에는 자유의 여신상을 상징하는 수많은 소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영화 후반에 뱅크먼이 데이나 대신 자유의 여신상과 함께 뉴욕 한복판에서 미친듯이 놀 것을 암시하는 장면 속 디테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곤이 비고에 대해 조사할 때 이름이 밝혀지는데, Look what came up. 이 이름 속에는 몇 가지 디테일이 담겨 있습니다. 악명 높은 마법사의 이름은 비고 본 홈버그 도이첸 도르프로 밝혀지는데요. 비고 역을 맡은 독일 배우 겸 프로레슬러 윌렘 본 홈버그에서 윌렘만 비고로 바꾸고, 도이첸 도르프는 데이나의 아들을 연기한 쌍둥이의 실제 이름이기도 한데, 이걸 다 갖다 붙이면 비고의 이름이 완성됩니다. 여담으로 윌렘 본 홈버그는 다이아드에서 스네이프 교수의 똘마니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을 보다 재밌는 디테일도 하나 발견했는데요. 영화 초반에 데이나가 건물 관리인 프랭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에서 프랭크는 반농담식으로 난 건물 관리인이지 너의 시다바리가 아니다고 하는데, Hey, I ain't the doorman, Miss Barrett. I'm the building superintendent. 엔딩 크레딧에서 보면 프랭크 더 시다바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장 비서의 지시로 고스트버스터즈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 장면에서 뱅크먼과 상당히 닮은 정신과 의사가 등장하는데요. 이분은 다름 아닌 뱅크먼을 연기한 빌머리의 친형 브라이언 머레이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비고를 막기 위해 고스트버스터즈가 자유의 여신상을 타고 박물관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지붕을 박살낼 때 유리가 거의 흔적도 없이 전부 다 깨지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창문의 일부분이 좀 티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관련 오게티 하나 더 지적하자면, 슬라임의 효과로 살아 움직일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극중에서는 자유의 여신상이 물이 턱까지 잠긴 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여신상의 실제 크기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대략 34m이며 뉴욕 항구의 수로 깊이는 기껏 해봐야 14m 정도로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까지 깊이 잠길 수는 없습니다. 영화 속 마지막 오게티로 기존 극장판에는 없었지만 블루레이 버전이 출시되면서 발견할 수 있는 실수도 하나 있습니다. 비고가 깨어나고 오스카를 찾는 장면에서 박스를 옮길 때 왼쪽 끝을 자세히 보면 화면 밖에서 손짓하는 제작진의 손이 살짝 보입니다. 이 작은 실수는 극장판이나 초기 DVD 버전에서는 화면이 잘려서 손이 안 보였는데, 블루레이 버전이 출시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유독 이 장면만 양옆으로 좀 많이 확장되면서 딱 걸린 오게티입니다. 영화 속 마지막이자 연말에 잘 어울리는 비하인드로 사실 이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든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나홀로 집의 2편을 정확한 시간에 보면 케빈이 친절하게 인사해주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Merry Christmas, you filthy animal.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 10시 27분 52초부터 보기 시작하면 새해가 되자마자 피터 뱅크먼의 인사와 Happy New Year. 뉴욕 시민들이 노래까지 불러줍니다. 연말에 이 영화를 보던 말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에는 행복과 성공으로 가득 찬 영화 같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아직 못다한 모던 에이지 배트맨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